최근 인스타그램 스팟이랄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진을 찍는 장소를 보면 유난히 아이폰이 많이 보인다고나 할까 아이폰밖에 안 보이더군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통계가 증명하는 현상인데요. 한국갤럽의 2023년 스마트폰 사용률 브랜드 조사에 의하면 18세부터 29세까지의 아이폰 사용률은 65%로 32%를 기록한 갤럭시의 2배이며 이 중 여성의 아이폰 사용률은 무려 71%에 달합니다. 전년도 조사 내용에서 갤럭시 사용률이 46%임을 감안하면 14%가 빠질 정도로 아이폰의 성장세가 가파르죠. 대체 왜 젊은 세대는 아이폰을 선호하는 걸까요? TV 뉴스에서 인터뷰를 보다 보니 애플은 디자인에 감성이 있지만 갤럭시는 아재폰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감성이란 소비자의 감성은 데이터화하기는 어렵지만 마케팅에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성 영역의 기호품은 락인 효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죠. 락인 효과란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의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인데 이 락인 효과의 힘은 굉장히 강해서 어렸을 때 락인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커서도 취향이 잘 안 바뀌죠. 그게 갤럭시에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스마트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감성이 갤럭시를 위협하는지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애플은 2007년 아이폰으로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죠. 이후 나온 스마트폰들은 사실상 아이폰의 변주에 가까운데요. 삼성은 주특기인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퍼스트 무버인 애플을 빨리 쫓아갔지만 사실 이건 지금 보면 절반의 안착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애플과 삼성의 기업 성격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 제품의 단가, 완성도에 더 신경을 쓴다면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은 고객 경험을 더 중시하는데요. 애플은 소프트웨어를 팔기 위한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므로 이를 잘 쓸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만 삼성은 하드웨어를 팔기 위한 사업이라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기기에 맞춰버리죠. 이런 차이가 스노우볼링이 되어 지금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갤럭시는 아재폰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든 세대는 제조업의 관점에서 젊은 세대는 사용자 경험에서 접한다고 생각해요. 나이 든 세대 얘기를 해보죠. 제 지인이 2009년 아이폰이 들어왔을 때 부모님께 아이폰 3G를 사드렸는데 부모님께서 많이 서운해하셨다고 해요.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명문대를 졸업시켜서 좋은 직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브랜드의 싸구려 폰을 준다고요. 그 지인이 화가 나서 부모님의 친구분들이 쓰는 폰을 여쭤보니 삼성의 옴니를 쓰고 계시더군요.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설령 교육 수준이 높아도 IT 쪽에 밟지 않으면 애플을 잘 모르셨죠. 하지만 삼성은 너무 잘 아시니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신뢰도, 제품을 잘 만든다는 이미지에 기댄 겁니다. 그러니 그분에겐 옴니아가 아이폰보다 좋은 폰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옴니아를 모를까 갤럭시 S는 정말 잘 나온 기기였죠. 아마 이 시점에선 나이 드신 분들도 어린 세대도 별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후부터 발생하죠. 삼성의 갤럭시가 성공하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면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 고객도 공략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삼성은 갤럭시 브랜드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분리합니다. 2014년엔 갤럭시 A라는 중급기를 발표했으며 2019년에는 갤럭시 M을 출시하죠. 갤럭시 A는 고급 기능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갤럭시 M은 인도 시장을 노리고 나온 것인데요. 이들 사이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어요. 제조업 기반의 마인드로 분류했다는 것이죠. 부품의 등급, 이에 따른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 이건 과거에 소니가 했던 방식이에요. 고급 기능의 총화인 갤럭시 S는 고가, 그냥 기능만 하는 다른 갤럭시 브랜드는 중저가, 그리고 이 중저가 제품이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팔렸죠. 여기서 부모님 세대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분들은 직접 사진을 찍고 카톡으로 공유하는 것이 용도의 전부죠. 그러니 CPU가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저장 용량은 커야 하는데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찍은 사진과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지인과 공유하시는데 이러면 단톡방의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최근 갤럭시 S는 외장 SD카드를 삽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 M은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이렇게 갤럭시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용도 면에서 말이죠. 그런데 젊은 계층에겐 이게 반대가 됩니다. 혹시 아이들이 사진 찍는 걸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과는 달리 사진을 얌전히 찍지 않습니다.
폰 잡고 포즈 잡고도 이런저런 움직임을 취하면서 놀면서 찍죠. 이런 경우 손 떨림 방지 기능 OIS가 없으면 사진이 흔들립니다. 문제는 삼성의 A, M 등의 스마트폰들은 OIS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진 찍는 모습을 잘 보면 저가형 갤럭시로 사진 찍을 때는 손 흔들지 말라고 한 소리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요, 은근히 등급이 분류돼요. 자기 폰이 손떨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경을 계속 쓰지요. 그런데 아이폰은 그런 게 없습니다. 최저가 모델인 SE2에도 OIS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뭘 고를까요? 손이 안 떨리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폰? 아니면 흔들렸다 싶은데 막상 찍고 보니 멀쩡한 폰? 당연히 후자겠죠.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보통 게임을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선 여럿이 모여서 즐겨요. 그런데 모임 있는 아이들 중 한 아이의 폰이 성능이 떨어지면 스로틀링이라도 발생하면 그 아이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럼 게임의 파티 플레이에 끼질 못해요. 문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비싼 폰을 아이들에게 사주기는 아무래도 어렵지요. 워낙 활동적이니까 뛰어놀다 떨어뜨려서 금방 망가지기도 하고 깡패들에게 삥 뜯길 표적이 될 수도 있으며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요. 수입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이를 대학 보내고 취업 준비까지 시키려면 들어가는 돈이 상당하거든요. 물론 옛날 부모님들이 사주는 대로 쓰란 마인드였다면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용돈을 물어보고 맞춰 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카톡하고 사진 찍는다고 말하지 게임을 할 거란 말은 안 해요. 그럼 정말 안 사주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은 게임 성능은 별로 안 좋은 중저가 폰을 사주지요. 그런데 이런 걱정은 아이폰을 사면 싹 사라집니다. 아이폰 SE 3세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의아했던 건 프로세서였습니다. 아이폰 14과 같은 A15을 쓰고 있죠. 왜 저가형과 고급형에 같은 CPU를 쓸까요? 삼성폰, 아니 제조업 기반의 회사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사용자 경험 때문입니다. 전에 말했던 애플은 애플 뮤직을 팔 수 있는 단계가 되자 아이팟을 단종시키는 등 소프트웨어를 팔기 위해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매출을 내는 것으로 아이폰은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맞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애플의 어떤 폰도 출시 연도로부터 2년간 버벅대는 일은 없지요. 아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SE라는 삼성의 분류대로라면 버벅이고 손떨방도 없어야 할 폰이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이며 심지어 같은 해에 나온 SE 3세대와 아이폰 14 플러스가 같은 CPU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죠. SE 3세대의 CPU 등급을 낮추는 것보다 출시일로부터 2년 동안은 불편 없이 쓰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힘든 것은 삼성의 분류 방식을 매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삼성은 모든 걸 제조사적 관점에서 접하기 때문에 CPU의 등급도 철저히 나누고 손떨방, OIS의 등급도 철저히 관리하는데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냥 일정 등급은 아예 OIS가 없다고 하면 차라리 편할 텐데 갤럭시 A는 OIS가 들어가다가 2017년에 나온 A7, A5에선 빼더니 명기라고 평가받는 A52에선 다시 탑재했죠. 즉 일반적인 상식, 나중에 나온 게 더 좋은 거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한여로 A52는 갤럭시 S22를 카니발라이제이션 한단 말이 나왔죠. 카니발라이제이션이란 한 기업의 신제품이 기존 주력 제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A52는 카메라 화질도 좋았고 OIS도 있었으며 게임 성능도 월등히 좋아서 액정 화질 외에는 S22보다 떨어지는 걸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신경 쓰였는지 다음에 나온 A50-3는 전작에 비해 모든 면에서 퇴화했죠. 심지어 전기종에서 지원하던 유튜브 4K를 후속기가 지원하지 못하는데요. CPU가 스냅드래곤에서 엑시노스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일부러 안 해준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맞춰 기기를 만드는 애플과는 달리 삼성은 기기를 팔기 위해 많이 보급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는 상황인데 삼성이 초기 파트너라 우대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구글이 삼성 사정을 일일이 봐주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조사의 입장이지 소비자가 알 바는 아닌 거죠. 반면 애플 제품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사면 쓰는데 별로 고생할 필요가 없지요. 사용자 경험을 파느냐 제품을 파느냐 이 두 가지가 가른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추측해보면 10대들이 아이폰을 선호하는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쓰니까 아이폰 같은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할 때 갤럭시를 사게 되면 결과물이 복불복이죠. A52 같은 게 걸리면 사진 찍고 게임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꼽히죠. 그렇다고 갤럭시 S를 사줄 수도 없고요. 자연히 감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그런 걱정이 필요 없지요. 아무리 싼 걸 사도 몇 년 된 중고폰을 산다 모를까 사진이 흔들릴 일도 게임이 버벅일 일도 없어요. 그러니 일단 한번 사면 감성을 따라가는 게 별 문제가 아닌 거죠. 물론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결론 내보죠. 삼성의 하드웨어는 아이폰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갤럭시는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고 특히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통화 녹음은 정말 강력한 무기니 나름 확실한 사용자 경험도 갖고 있죠. 다만 하드웨어를 제조업 관점에서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맞춰놨기 때문에 편리한 사용자 경험 면에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어린 소비자들과 맞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선호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 애플은 달라서 그들은 iOS에 맞는 기기부터 만듭니다. 심지어 iOS에 최적화된 기기를 만들기 위해 직접 CPU까지 만들 정도죠. 저같이 기기 스펙 읽기 좋아하고 리뷰를 보는 게 취미인 사람이라 모를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IT 기기란 그냥 용도에 맞는 걸 사는 수준이며 그나마 아이들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사용자 경험을 확보하는 안전한 방법은 아이폰을 사는 거죠. 갤럭시는 손들어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아이폰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락인 효과가 걸리면 이후 성인이 되어도 안 바뀝니다. 어렸을 땐 스마트폰을 자기 돈으로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 몰랐던 아이폰 특유의 높은 가격이 성인에겐 상대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 이후부터는 아이폰을 안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폰만 쓰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 생각일 뿐이지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